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혹시 어떤 건지 아는 어머님?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네. 준비되어 있는 상품권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올 11월 12일 날 이와 관련된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어머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아까는 그렇게 호흡 잘해주시더니 다른 어머니 상품권인데 어떻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작년 4월에 이게 처음 대두가 됐고요. 작년에 약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올 10월 달에 구체적인 등급과 시행 연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초등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딱 드리면요. 물음표인 얼굴이 딱 보여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1학년인데 수능은 조금 먼 얘기 같다라는. 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행 연도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영어 절대평가. 기존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교육 방향과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가셔야 돼요.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상대평가는요. 상대적인 점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91점, 어머님이 93점을 맞았어요. 상대적으로 누구 점수가 높아요? 93점. 어머님 점수가 높아요. 제가 91점을 맞고 90점 이상이면 사실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한두 문제 틀린 거예요. 내가 1등급이겠거니 했는데 93점이 나타나면서 이 점수의 기준이 1등급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 점수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 평가 속에서 아이들은요, 옆에 친구보다 1, 2점을 더 맞기 위해서 지나친 과열 경쟁을 하고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조차도 1, 2점으로 아이들의 등급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 때 배우지 않아도 되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틀려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야 점수 차이를 1, 2점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실용영어 모르겠어요. 무조건 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많이 넣어가지고 점수만 잘 맞는. 보세요. 문제풀이, 무한경쟁 발생했고 문제풀이 중심의 영어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가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수능을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모두 다 몇 등급? 1등급. 91, 93, 97 모두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나친 과열 경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실질적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또 결국엔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가 교과부의 취지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평가예요. 근데 왜 초등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냐면 시행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2018학년도 작년 기준 중3, 올해 기준 고1 이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수능을 뭘로 본다고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신 어머님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재 고2, 고3 어머님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상대평가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어머님들은 절대평가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전문가들 의견을 잠깐 제가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금 고1이 치르는 시험인데요.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하기로 하면서 등급을 몇 개로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9등급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쉬운 영어는 일찍 끝내버리겠다는 부모 욕심에 어려서부터 영어 선행 교육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처음 도입되는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방식이 9등급 체제로 확정됐습니다. 또 정시에서는 영어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의 선발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화되면 정시에서의 변별력은 더욱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대학교에서는 좋은 수험생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시의 모집 비율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문제는 하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발표가 되자마자 우려하는 목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명 안팎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각 대학들은 분명
다른 식으로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논술이나 또 영어 면접 같은 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을 반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이 수능 영어 준비는 기본이고 여기에 영어로 논술에 면접 준비 또 토익에 토플까지 준비해서 사교육은 물론이고 학습 부담도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줄이고 이 학생부와 면접이나 논술 같은 이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전형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또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이 사실상 읽기 위주의 수능 경쟁이 완화돼서 이 학교 현장에서 말하기와 또 쓰기, 이 듣기 같은 균형 있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당장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영어 교사 대부분이 대학에서 읽기 위주로 배워왔고 또 지금까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하기, 쓰기 모두를 한꺼번에 가르쳐라 이러면 쉽지 않겠죠. 교육당국은 당장 교사 재교육과 또 원어민 수업 강화 같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 수능 위주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